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스를 간략하게 꼬다리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역대급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저녁에 예산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G7 참석차 일본으로 떠났었죠. 가서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정상회담 하였는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도 정상회담을 하였다. 버닝스가 소매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4,000명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KC 카운슬에 있는 한 길에서 가짜 주차 위반 딱지가 나돌았는데 방법이 아주 비상합니다. 주정부 예산, 이 빅토리아 주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현재 이제 빚, 이 이제 S&P라는 곳에서 예측한 걸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194.2 빌리언, 1942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규모만 해도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퀸슬랜드 주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타스마니아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다 합쳐도 이 빅토리아 주가 가진 부채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뭐 부채가 많다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정부가 돈을 빵빵 써야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막 큰 거 하면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솔직히 혜택을 보는 게 우리고,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또 좋은 것이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이번 좀 상황이 다르죠. 보통 정부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을 위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나 지원금 같은 거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법을 쓰고, 혹은 이제 정부 단순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을 쓸 것이고, 또는 주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더 걷어서 세원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요번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서비스하고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줄을 좀 세워 가지고 뭐 축소도 하고 중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100 주던 걸 50 주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걸 보니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 연방정부가 이제 돈을 주지 않겠다, 주기로 했다가 하면서 이제 공사가 다 중단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일자리가 확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니엘은 급하게 그 사람들을 다른 이제 정부 프로젝트에 투입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주정부에서 하는 것들. 거기가 이번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영연방 게임이 질롱과 발라렛 해서 이제 빅토리아 주 지방 지역에서 주로 열리는데, 그 경기를 위해서 이제 경기장이나 편의시설 공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투입될 것인지, 그것도 볼만한 부분인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안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얘가 똑똑한 게, 약은 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긁어내는 걸 되게 잘합니다. 뭐 이런 세 저런 세 요런 간접세를 막 만들어 가지고 돈을 긁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채는 원래부터 많았죠.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다니엘 얘가
이 양반이 하는 방식 자체가 주정부가 돈을 절대적으로 많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가지고 일자리를 확 늘리고 그러면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내니까 다음 선거에도 이득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팍팍 늘릴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경제 규모도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방식인데, 이게 마냥 욕할 수는 없죠. 뭐 마냥 뭐 찬성할 수도 없지만 뭐 저는 나름 괜찮았다고도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박살 난 거죠. 이제 다른 주보다 더 그 록다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됐고, 긴급 자금이니까 이거는 뭐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생존하려고 쓴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를 빨리 줄여야 되는데 그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뭐 그래도 자기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공약을 막 남발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자유당 쪽에서는 너들 돈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지 말 좀 해봐 했는데, 솔직히 선거운동 막 그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 막 핑크빛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거 훅 하고 그 표 던지지, 그 돈 어디서 올까 그 궁리 잘 안 하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이 양반들이 돈을 어디서 빼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들 공약은 어지간하면 다 지키려고 할 거랍니다. 표는 중요하니까. 예, G7 일본 히로시마에서 있었고, G7 국가들 외에도 이제 여러 초대 국가들이 가 있었죠. 특히 이번에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많이 갔죠. 예, 태평양, 특히 남태평양 쪽에서는 자기가 대빵하고 싶어한 호주는 당연히 갔었어야 했고, 또 미국의 꼬봉으로서 당연히 또 참석을 했어야 됐죠. 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거기서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만나는 게 무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사가 그닥 없습니다. 그래도 어젯밤에 부랴부랴 좀 찾아봤는데 적은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2021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 이후 좋은 진전을 보았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하였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과 무기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안소니는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호주 국방장관이 무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끌어내기 바란다 라고 했고, 또한 양국이 참여하는 지역 군사 훈련의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주었고 인정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가 주변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해석했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편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호주 역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꾼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기시다랑 같이 갔죠.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예전에 뭐 핵무기를 만드네 마네 이딴 소리 했었는데 이제 핵무기 안 만드는 걸로 이제 거의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진롱에다가 우리나라 뭐랍니까? 전차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방산 수출한다 뭐 이래가지고 공장을 만드네 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주가 미국에서 좀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방산이 아무리 좋은들 이미 결정됐던 것도 확확 뒤집는 호주 아닙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하고 잠수함 계약도 뒤집어 깠죠? 예, 한국도, 닥쳤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슈퍼마켓 빼고 제일 이제 가게가 큰 데가 버닝스죠. 버닝스 웨어하우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철물점인데 베라벨 걸 다 파는 철물점인데 규모가 그 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런 규모의 철물점입니다. 여기는 뭐 누구 뭐 시켜서 뭐 고치고 하면 돈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러 많이들 갑니다. 에, 손기술이 그닥 없어도 이전 경험이 그닥 없어도 대부분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집을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버닝스 가서 풀어놓으면 한두 시간 그냥 갑니다. 하여튼 그런 데가 있는데 애들이 호주 전역에 엄청나게 매장이 많습니다. 4,000명 대상으로 주 4일째 근무제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이제 노사간에 이제 결정을 냈답니다. 근데 풀타임 정규직 기준으로 이제 주에 38시간 근무잖아요. 주 5일 근무인데 요거를 주 4일로 압축해서 근무하겠다. 요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에 이틀 놀던 걸 사흘 노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연차 휴가가 보통 우리가 4주잖아요. 그걸 5주로 늘려주고 급여도 앞으로 3년 동안 10.5%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3년 동안 10.5%라는 게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 너무 직원들 편의만 봐준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버닝스 같은 경우는 뭐 호주 사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주말 시간이 제일 풍깁니다. 뭐 그렇죠. 뭐 평소에는 일하니까 주말에 뭐 옷 사러 가기도 하고 뭐 페인트도 사러 가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 편입니다. 주말 시간에 이제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이제 보통 주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주말 영업 시간대에 제일 바쁜 시간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거는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뭐 그 정도. 이로써 4,000명 정도의 버닝스 직원들이 주 4일 근무제에 시범이지만 뭐 거의 되겠죠. 실시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그 한국도 보이스피싱이나 뭐 영화도 많이 다뤄지고 해서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은데 호주는 약간 좀 느리긴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근데 좀 생각지도 못하게 클래식은 아니구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제 사기 쳐먹는 놈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KC 카운슬 저기 멜번 시내에서 보면 남동쪽이죠. 거기 이제 할렘이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 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노변 주차되어 있던 수많은 차들 앞 유리창에 주차 위반 티켓이 이렇게 다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거 뭐야 이러고 봤겠지.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가짜랍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는 주차 위반 티켓하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종이에 주차 위반 장소, 일시, 정확하게 뭘 위반했다, 연락처,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바코드 이렇게 스캔한 거 똑같이 만들어서 딱 끼워 놓은 거죠. 알고 봤더니 카운슬에서는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거 가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카운슬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이거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뭐 이러고 나옵니다. 방송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의심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이제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KC 카운슬에서는 이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해서 순찰도 돌고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되게 삭박하다. 특히 실제 주차 위반한 차량한테 저렇게 이제 가짜로 꽂아 놓으면
이건 뭐 거의 빼박도모하고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럴 땐 머리가 어떻게 이래 좋은지 몰라.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이 충혈된 게 빨리빨리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계속 끼고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림. 다 나아도 선글라스 낄지도 몰라요. 제가 외모가 뭐 그렇게 수려한 외모가 아니라서.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